이번 시간에는 물질 중독 중에 마약 중독에 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마약은 생성원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생성원별로 천연마약, 합성마약, 향정신성 물질, 마약, 그리고 흡입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편제와 코카인 등이 천연마약입니다. 그리고 합성마약은 메사돈, 페티닌 같은 마약이 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중추신경 억제제죠. 그리고 메삼페타민, 바르비탈류, 벤핀류, LSD, 메스칼린 등이 향정신성 약물로 분류되고요. 마리화나나 해시시 같은 대마와 본드나 니스와 같은 흡입제도 있습니다. 마약을 양리작용별로도 분류할 수 있는데요. 양리작용별로는 중추신경 흥분제, 각성제라고도 하죠. 그리고 중추신경 억제제, 환각제, 와 그 기타 화합물, 그리고 아편과 모르핀 유도제로 구분할 수 있죠. 암페타민류, 코카인, 니코틴 등이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성제라고도 하고요. 중추신경 억제제는 진정제라고도 하는데요. 알코올, 바르비탈류, 벤조디아제핀류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환각제와 기타 화합물에는 LSD, 펜실클라이딘, 대마초, 스테로이드 등이 포함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편과 모르핀 유도제에는 유명한 헤로인, 또 메사돈, 모르핀 등이 포함되죠. 자, 이제 그러면 마약을 종류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천연마약부터 살펴보죠. 천연마약인 아편제는 모두 양귀비꽃으로부터 만들어집니다. 생아편에는 특유한 냄새가 나고 쓴맛이 나는데요. 진통제로도 사용되는 모르핀과 또 헤로인이나 코데인과 같은 마약이 아편제예요. 중추신경 억제제이기도 해서 이런 것들에 취하면 이완감이 느껴지고 또 지루함이 해소되는 느낌, 그리고 자존감이 상실합니다. 특히 모르핀을 화학적으로 변형해서 만든 이 헤로인이라는 것은 작용이 굉장히 빠르고 중독성이 가장 심합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 호흡 중지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마약입니다. 또 천연 마약인 코카인류는 코카잎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마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강 쪽에 마취제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 안과 질환의 치료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코카인은 냄새는 없고 맛은 쓰면서 이 물에 잘 녹는 그런 중추신경 흥분제입니다. 이 합성 마약은 모르핀과 유사한 효과를 내는 아주 이 강력한 진통제를 좀 개발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에서로 만들어진 건데요. 이렇게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이죠. 천연 마약과 같이 강한 의존성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성과 니코틴이 있어서 금담 증상을 유발하죠. 그러니까 중독 물질이라는 겁니다. 화학 분자 구조의 유사성에 따라서 여러 물질로 분류되는데 지금까지 70여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남용되고 있는 것은 페티딘과 메사돈입니다. 한편 이 분류책에서 또 향정신성 물질이라고 구분이 되는데 주로 환각을 유발하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향정신성 물질도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각 작용이 있는 물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암페타민이나 그것과 유사한 물질들이 있어요. 또 세 번째로 바르비탈류나 또 이와 유사한 물질로 나눌 수 있고,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폭시펜이나 또 그 외 유사한 물질로 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휘발성 물질이 흡입제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상상하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페인트를 흡입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헤어스프레이도 흡입제로 사용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런 물질을 코나 입으로 흡입한 다음에
환각 상태에서 비행과 사고를 치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휘발성 물질은 중추신경 억제제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흡입제를 많이 사용하면 중추신경 억제제처럼 말이 어눌해지고 잘 걷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물질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뇌세포가 많이 파괴돼서 뇌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 흥분제는 중추신경에 작용해서 인체를 보다 활력 있게 만들어주는 물질입니다. 이 물질을 사용하면 정서적 안정감이 없어지고 아주 수다스러워져요. 또 이 식욕도 떨어지고 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카페인, 니코틴, 코카인, 암페타민 등이 중추신경 흥분제죠. 중추신경 흥분제 중에서는 메스암페타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필로폰이라고도 부릅니다. 이게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마약입니다. 이 약물을 주사기로 사용해서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 때문에 뭐 에이즈나 간염 같은 전염병에 노출됩니다. 그리고 또 이 약물은 주로 성적 쾌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사용되고 또 간혹 피로회복제나 다이어트 약으로도 불법 판매가 되기도 하죠. 또 뭐 요즘에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좀 들으셨겠지만 테러를 자행하기 위해서 필로폰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취한 상태에서 공격성이 표출되고 아주 난폭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많이 남용하면 정신 분열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뭐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사용하면 나중에 이 정신분열증으로 이완되기도 합니다. 또 이 코카인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는데요. 이 마약을 요즘 사람들은 뭐 성적 쾌감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활용합니다. 코카 감목 잎에서 추출한 것으로 이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세로토닌과 같은 우리의 이제 기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신경 전달 물질의 재흡수를 막아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코카인에 취한 상태에서는 뭐 다행감이 느껴지지만 또 약효가 떨어지면 무력감이나 우울감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필로폰과 비슷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오랜 남용을 하다 보면 만성적인 정신병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신분열증이나 조현병 증상을 보이는 겁니다. 이 코카인에 중탄산 나트륨을 섞어서 만든 크랙이라는 마약이 있어요. 코카인보다 싼 가격으로 비슷한 효과를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싸구려 코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코로 흡입하는데 효과가 신속하고 강력해서 남용 가능성이 많은 마약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엑스타시라고 하는 암페타민계 유기화학 물질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흥분 작용과 동시에 환각 작용도 하는 마약입니다. 주로 알약으로 돼 있어서 뭐 휴대하거나 뭐 또 사용하기가 굉장히 간편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문제는 내성이 굉장히 빠르게 이렇게 발달한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여러분들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좀 들으셨지만 나이트클럽 등에서 많이 남용되는데요. 이게 머리를 흔들면 환각 효과가 배가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도리도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약물이 20년 전에 보급되기 시작할 때 이 테크노 댄스하고 머리를 흔드는 춤이 굉장히 유행이었던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입니다. GHB, 뭐 일명 물뽕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무색무취의 분말이나 정제 형태로 음료수에 타서 복용하는 필로폰입니다. 술에 타서 마시면 효과가 더 크게 상승하고 10분이나 한 15분 정도 내에 약물 효과가 나타나서 한 3, 4시간 정도 지속됩니다. 취한 상태에서는 몸이 이완되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요.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는 성범죄에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이걸 강간 마약 아니면 뭐 폭력 약물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종종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추신경 억제제인데요. 조금 더 이것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추신경 억제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지만 흥분제와는 반대 효과를 갖는 물질이죠. 호흡,
혈압, 심장 박동과 세포의 신진대사를 억제해서 신체 활동이 굉장히 느리게 돌아가게 만듭니다. 다행감이나 진정되는 느낌을 유발하고요. 알코올이 대표적인 신경 억제제이고 바비츄레이트나 벤조디아ze핀류도 여기에 속합니다. 그럼 우리가 바비츄레이트에 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바비츄레이트는 불안이나 불면증 또 간질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수면제나 마취제로도 사용되고요. 알코올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중추신경 억제제인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강렬한 정서 경험을 하고 또 진정작용을 하기 때문에 남용되기 쉬운 약물입니다. 이게 다량으로 이렇게 복용을 하게 되면 말이 어눌해지고 비틀거리고 또 판단력도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바비츄레이트 중독자에게 무조건 약을 끊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40%나 50% 정도를 계속 제공하면서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지 않으면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도 간혹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추신경 억제제들의 특징입니다. 환각제는 중추신경을 흥분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작용과 억제작용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각제를 사용하면 현실지각력이나 또 시간감각이 아예 변하게 되는데요. 또 그러면서 다행감이나 이완이 유발이 되기도 하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환각제로는 대마초나 LSD가 있습니다. 이 대마초의 입이나 꼭지 부분을 잘게 만들어서 마약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담배처럼 말아서 피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대마초를 피우게 되면 말이 많아지고 웃음을 계속 웃기도 하고 아주 명랑해져요. 또 이게 식욕이 굉장히 증가되기 때문에 하기 전에 이거 먹을 거 준비하고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건 이 대마초, 해시시 이런 대마개를 하면 시간이 굉장히 늦게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본인은 이제 그 5분 정도 실제 지나가는데 한 1시간 정도 지난 것처럼 느끼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이제 의존성이 약하다고 해서 이제 대마초를 합법화하자 하고 하는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세계적 추세는 이 대마초를 불법 마약류로 간주하고 있죠. 하지만 요즘 미국의 여러 주에서 이 대마초를 의료적 사용으로 합법화하면서 여러 그 질환에 의료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대마를 사용하게 돼서 이게 이제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환각제 LSD는 맥각균에서 추출한 겁니다. 이건 이 무미 무색의 용액인데요. 이 용액 한 방울을 각설탕에 넣어서 섭취하거나 정제용으로 작은 압지에 떨어뜨려서 삼키는 방법을 씁니다. 이 LSD는 의존성이 거의 없다고는 알려져 있는데 내성이 너무 빨리 발달하는 게 문제예요. 참고로 대마초와 비슷하게 효과의 플래시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효과의 플래시백이란 이 취한 효과가 몇 시간 지속되는 약물을 하고 나면 또 몇 시간 정도 지나면 깨지 않습니까? 근데 깨고 나서 며칠이 지났고 또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취한 느낌을 다시 경험하는 겁니다. 원래 이전에 취한 느낌보다 좀 약하지만 그런 경험을 다시 하는 부분이 이 환각제인 대마초에서도 있고 이 LSD에서도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마약 중독에 관해 공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마약 중독을 공부하시면서 참 외울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사실은 많이 남용되지 않는 마약까지 여러분들이 다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마약 중독의 특성, 특히 약물의 특성들을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셔야 중독 상담을 제대로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보시면서 자주 남용되는 약물의 이 특성을 조금 자세히 더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